누나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었고 아니 별일 없어. 그냥 너랑 한잔 하고 싶었어. 나는 오늘 날이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지. 안녕하세요 현이님.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처음 이렇게 사연을 올리는 거라 부끄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요새는 거의 매일 아침 출근 시간, 근무 중, 퇴근 시간에 거의 현이님 사연을 들으며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며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곧 40에 접어드는 키가 좀 큰 배 나온 아저씨죠. 저도 지금껏 살아오며 그렇게 큰 이슈나 사건 같은 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여자 관계 이슈는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도 편하게 반말로 써보도록 할게요. 때는 내가 학창시절 때의 일이야. 우리 부모님은 맞벌이를 내가 유치원생 때부터 하셔서 어릴 때부터 집에 혼자 있었지. 매일 혼자 집에 오면 라면을 끓여 먹거나 집에 있는 반찬으로 차려 먹었어. 외동아들이라 쓸쓸하긴 했지만 부모님께서 그래도 혼자 있을 때 심심하지 말라며 반려견도 입양해주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지. 그렇게 두 분이서 맞벌이를 하며 사업도 규모가 커지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일단 내 고향 동네는 수도권에 있는 변두리 동네야. 예전에는 다 논과 밭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큰 동네가 되어버렸지. 우리 부모님은 자수성가하신 분들이고 악착같이 버르셨다고 해. 그러다가 원래는 전세 빌라에서 시작을 했다가 몇 번의 이사 끝에 우리 동네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오게 된 거야. 확실히 그 동네는 뭔가 달랐어. 깨끗했고 친절했고 애착이 많이 가는 동네였지.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부모님은 집에 혼자 있을 나에게 웬만하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셨어. 내가 그 당시에 가장 좋아했던 취미는 영화 보기야. 그래서 웬만한 중국 영화나 외국 영화들은 다 봤던 것 같지. 이제 그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아파트에는 웬만하면 큰 상가들이 있었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상가에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 가게를 다녀 사장님을 잘 알고 있었고 자주 가면서 비디오 대여점 아저씨와도 친해져 이런저런 영화를 추천을 받기도 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정말 예쁘장하게 생긴 누나가 카운터에 있는 거야. 뭔가 그 범접할 수 없는데 친절하면서 웃는 게 너무 예쁜. 뭐 말로 설명하기 힘들 만큼 청순하고 예뻤지. 나 어릴 적 생각에는 말이야. 그 이후로 그 누나 생각에 잠 못 이룰 정도는 아니지만 그 누나가 영화 설명도 잘해주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나도 집에 혼자 있을 땐 거의 비디오 가게에 매일 갔어. 누나는 인사도 잘한다며 음료수도 사주고 그랬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누나가 비디오 가게에서 알바를 안 한다는 거야. 매일 찾아갔지만 그 누나는 만날 수가 없었지. 근데 하늘이 도우신 건지 내가 하굣길에 집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누가 잠깐만요! 이러면서 달려오는 거야. 당연히 문을 잡아줬지. 너희 생각대로 누나였어. 나는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있는데 어머, 너 여기 사니? 라고 하는 거야. 나는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 나도 그 누나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우리는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살았던 거지. 나는 정말 기뻤어. 누나를 처음 보고 많이 좋아했던 것 같지. 그 뭐랄까, 어릴 때 첫 짝사랑 같은 느낌? 그러면서 누나와 통성명을 했고 나이도 나보다 4살 연상인 걸 알게 된 거야. 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알바를 그만두었다고 해. 그 이후로도 자주 마주쳤지만 나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누나는 항상 반갑게 응 안녕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라면서 살갑게 굴었지. 어릴 때 혼자 자주 있고 외로워서 그 누나의 호의가 너무 고맙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거야.
그 누나랑은 그렇게 엘리베이터에서만 스치는 사람이었던 거지. 누나는 남자친구랑 손잡고 있는 것, 둘이 같이 손잡고 걸어가던 뒷모습을 보기도 했고, 아쉽긴 했지만 별 느낌은 없었어. 그땐 나도 3년 가까이 된 여친이 있었거든. 그 누나는 뭔가 동경의 대상이라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도 있어. 나는 고2 때부터 사회생활이 아닌 사회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공인이 될 수도 있을 뻔하기도 했고 아무튼 일 같은 걸 했거든. 학교는 당연히 빠질 수 있는 일이었고 한참 강남 쪽으로 많이 오갈 때였어. 어느 날 일을 마친 뒤 내가 지하철을 타게 됐지. 근데 나는 고삐리잖아. 그 당시에 국철을 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지금도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그때 국철 그 1호선 위에 나와 있는 노선 옥수역이었던 것 같아. 지하철 안에는 텅텅 비어 있었지. 내가 탔는데 반대편 끝에 여자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 나는 별 생각 없이 멀리 떨어져 앉았고, 근데 그 여자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몇 번 눈이 마주쳤는데, 맞아, 그 누나였어. 그 누나가 반갑게 내 쪽으로 오며, 야, 땡땡 너 맞지? 그러는 거야. 나도 반가워서, 누나 여기서 뭐해요? 누나는 강남 쪽에서 미용을 공부인지 전공인지 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 나는 뭔가 큰 가방에 안에는 마스카라나 립스틱 같은 게 많을 것 같은 메이크업 가방 있잖아. 따로 뭐 하냐고는 안 물어봤던 것 같아. 아무튼 그날 지하철을 같이 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 나는 너 어릴 때부터 봤는데 인사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겨서 귀여웠는데 너무 많이 커버린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때 나도 자신감이 뿜뿜하던 시기라 누나한테 이것저것 말 잘하고 했던 것 같아. 누나가 언제 한번 밥이나 같이 먹자 라는 말에 누나 그럼 저 수능 100일주 사주세요. 그랬지. 누나는 오케이 사줄게 꼭 연락해 라면서 전화번호를 받게 됐어. 그리고 지하철부터 우리 집까지 걸어오게 됐지. 그리고 예전과 같이 가끔 누나를 보기도 했고 결국 수능이 끝나고 나는 인서울은 아니지만 타 지역 4년제에 들어가게 됐어. 누나랑 했던 수능 100일주 약속이 잊혀져 갈 때쯤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또 만나게 된 거야. 여느 때와 같이 인사하는데 무슨 용기가 난 건지 누나 나 왜 100일주 안 사줘요? 하니까 누나가 당황한 말투로 너 이제 미성년자 아니니까 사줄게 이러는 거야. 나는 가슴속에서 쾌재를 불렀지. 오직 술 마신다는 것에 멍청이같이. 근데 말이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중간에 다른 등장인물이 있어. 나랑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놈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고 있었지. 우리는 놀러 나가던 길이었고 누나도 나가는 길에 우리랑 마주쳤던 거야. 아무튼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나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친구가 진지한 눈빛으로 나한테 야, 저 누나 여신이다. 저렇게 예쁜 사람 처음 봤어. 나 소개시켜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야. 나는 뭐 별 생각 없이 오케이 누나랑 만날 약속 잡을 테니까 부르면 나와라. 나는 그때 여친도 있었고 그 누나를 성적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나는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한 거지. 바로 그 다음날 문자를 보냈어. 누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술 한잔 사주세요 했고 누나의 답은 콜. 그렇게 내 친구한테까지 전달하고 주말이 되었어. 나는 편하게 입고 친구 소개팅 해주는 자리에 술도 마시는 자리라 생각하며 마음 놓고 있었지. 나와 내 친구는 대학생이 다닐 만한 좀 화려하고 그런 데를 갈 줄 알았는데 칸이라는 투다리 같은 조그마한 이자카야 집을 갔어. 뭐 상관은 없었어. 나는 빠질 생각이었으니까. 누나한텐 미리 친구랑 나간다고 말을 해놓은 상황이었고 머저리였지. 역시나 나의 계획대로 누나와 친구를 두고 나는 몇 잔 마시다가 나왔어. 누나 얘 진짜 좋은 애예요. 잘해봐요.
이렇게 눈치는 개나 줘버린 막말을 하고 나와버린 거야. 그 친구 새끼에게 윙크까지 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나는 집에 와서 씻고 쉬고 있었지. 친구가 잘 되길 기도하면서. 사실 내 친구 녀석 잘생기고 착한 애였거든. 근데 있잖아, 그 뭔가 모를 찝찝함. 술집을 나올 때 누나의 눈빛, 내가 뭐 잘못한 건가 라고 생각할 때쯤 울리는 전화기, 누나였어. 여보세요? 땡땡아, 자? 아니요, 이제 집에 와서 쉬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친구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너 집에 가고 우리도 얼마 안 가서 헤어졌어. 아, 그렇구나. 그럼 누나도 집에 가겠네요? 그래야지. 하면서 누나가 뜸을 들이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나의 동경의 대상이 나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때쯤 누나의 한마디. 같이 맥주 한잔 할래? 나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에 알았어요 누나. 그럼 제가 어디로 갈까요? 라는 말에 누나는 그냥 우리 집 층으로 와. 나는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와 누나네 집 층을 눌렀지. 15층에 차이가 났는데 그 당시 내 생각엔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게 간다고 느껴졌어. 결국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보인 건 누나가 엘리베이터 맞은편 계단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지. 뭔가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동시에 달빛과 모든 조명이 알 수 없는 분위기가 이미 잡혀있던 거야. 나는 누나 앞에 서서 누나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고 아니 별일 없어. 그냥 너랑 한잔 하고 싶었어. 라고 하는 거야. 그 말에 나는 누나 옆 계단에 앉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해나갔지. 누나는 어릴 때 나를 보고 잘생겼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크니까 더 멋있어졌다며 호감을 많이 표현했던 걸로 기억이 나. 그러면서 나는 오늘 날이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지. 그전에도 경험은 있었지만 그날은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 서로 만났던 남친과 여친의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 같고 결국 아파트 계단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지. 그렇게 끝나고 각자의 집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데이트를 했어. 참고로 나는 그때 여친이 있었는데 롱디에 소원해지기도 했고 그년이 바람이 난 적도 있어 접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 연락도 잘 안 하게 됐고 그날 데이트를 하던 누나는 내가 살면서 만나본 적 없는 여자였을 정도로 예뻤어. 그날 우리는 여느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했지. 행복했어. 어렸을 때부터 누나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 그날 누나는 나에게 여친이 없으면 사귀자고 했고 나는 여친이 있으니까 정리하겠다고 했지. 하지만 그놈의 정이 뭔지 나는 끝끝내 그 멍청한 전 여친을 뿌리치지 못했고 누나는 결국 우리 집 내 방까지 와서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정말 여친이랑 끝내고 나랑 사귀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 정말 멍청했지. 바보 같았고. 결국 누나는 내 맘을 돌리지 못했고 나는 당시 여친을 용서하며 다시 만나기로 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시점 나와 누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만나게 됐지. 내가 여친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말이야. 누나는 체념했다는 말투로 안녕? 이라고 했고 나도 네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끝내는 헤어졌어. 그게 누나의 마지막이었지. 그때 누나를 잡았다면 누나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이 나. 결국 전 여친은 딴 놈이랑 바람이나 헤어지게 됐어. 바람기가 심했는데 눈치를 못 챘다는 게 한심하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나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었지만 그 누나는 모범생에 집도 잘 살고 오빠의 남동생까지 있는 부잣집 딸에 거기 아저씨에게도 인사를 자주 했거든. 착한 누나였는데 내가 상처를 줬던 거지. 아직도 많이 아쉽고 안타까워. 지금 좀 어디서 잘 살고 있겠지만 아마 내 기억 속엔 가장 동경하고 한순간 정말 좋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 그 누나도 그랬으면 좋겠고.
항상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그 누나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아쉬움이 남아있어. 보고 싶기도 한데 나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가 있어서 말이야. 그냥 가끔 생각이 나는데 다른 의도는 없고 그저 그 누나가 어디서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이 인간들 동물의 왕국이라는 걸. 서로 돌고 돌고 먹고 먹히는 그녀들만 아는 어떤 남자와 했던 이야기라던가 얼마나 자유분방한지. 안녕하세요 현이 여사. 사연 쓸만한 게 안 떠올라 저번에 언급한 변태형이랑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끄적여볼까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내 성 고정관념을 깨트린 일이기도 하니 약간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해보도록 할게. 때는 2012년경 초여름. 경기도로 올라와 벌써 6번째 이직을 했을 무렵이야. 당시 카톡이 열풍을 불며 자연스럽게 폰 교체 압박 때문에 2010년 월드컵을 함께하며 즐겁게 해준 내 아몰레드 빔을 놓아주고 생전 처음으로 스마트폰 갤럭시로 갈아타게 됐어. 까똑. 노량진에서 학원 다니던 땡땡이 맞아요? 잠시 쉬는 시간 낯선 카톡 하나가 와 있는 거야. 네, 누구시죠? 나 몰라? 진아 누나, 선혜 사촌 언니, 땡땡이 친구. 아, 땡땡. 변태형의 이름을 보자 낯선 이름이 그제서야 기억이 나. 내 기억 속에 고양이 같은 누나. 늘 호시탐탐 쥐를 노리는 고양이 같은 눈으로 나를 보던 누나였지. 아, 기억났다. 오랜만이네. 그래, 오랜만이다. 너 잘 지냈어? 그렇게 그녀와 톡을 주고받다 답답해 전화통화를 했어. 원래는 서울에 살았던 걸로 기억했는데 수원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서로 궁금하기도 해서 금요일 저녁 얼굴 한번 보기로 약속을 잡지. 나름 대기업 계열사라 우리 회사는 매주 금요일은 잔업을 하지 않아 5시 칼퇴근하고 통근버스를 타 지하철역에서 내렸거든. 지하철을 타고 수원으로 가는 길 덜컹거리는 열차에서 오랜 기억이 떠오르지. 덜컹거리는 열차에서 오랜 기억이 떠올라. 때는 2006년 봄, 노량진이었어. 이때는 정확히 기억하지. 저녁 휴가 때 미리 노량진 고시원과 학원을 등록했었으니까 막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입대에 아직 순진무구했던 꿈 많은 청년 시절,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간직했던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지. 저녁하자마자 고향집에 들러 부모님과 할머니께 저녁 인사 올리고 이틀 뒤인가 3일 뒤인가 학원 일정 때문에 짐 싸들고 노량진으로 올라갔어. 낯선 환경, 노량진역 앞 남부행정고시 학원, 작고 낡은 강의실에서 만난 5명의 동기들, 남자 셋, 여자 둘, 나와 변태형, 그리고 전라도형. 전주 출신 동갑내기 여자애 하나, 1살 어린 수원대 다니던 여자애 하나. 다른 학원에 비해 간부 준비반이라 수강생 숫자는 몇 명 되지 않아서 우리는 금방 친해졌어. 그리고 특히 남자 셋은 거의 하루 종일 붙어있다시피 했고 나중에 전라도 형과는 하숙집 룸메로 같이 살게 됐어. 변태 형은 집이 용인이라 항상 통근을 했었고 한 달 후 다음 기수 신입 수강생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셋은 아주 똘똘 뭉쳐 다녔지. 경상도 시골 출신과 전라도 섬 출신에게 서울 토박이의 내비게이션은 센세이션 그 잡채였어. 변태형 따라 여의도, 영등포, 용산 등 곳곳을 다니기도 하고 수업 끝나고 한강변으로 가 맥주도 마시고 빡빡한 수험생 일정에 한 줄기 숨통을 틔워주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 초여름쯤 한참 날씨가 더워지던 차 전라도 형과 아침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변태형으로부터 문자가 온 거야. 동생아, 이따 점심 같이 먹게. 밥 먹지 말고 있어. 전라도 형에게 전달하고 공부하고 있으니 11시 좀 넘어서 변태 형이 도착했다고 나오라고 연락이 오는 거야. 나가니 형이 노량진역 육교를 막 건너오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전라도 형과 둘이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 게 아니겠어. 같이 밥을 먹자고 하더니 뜬금없이 아직 밥 시간이 멀었으니 시원한 거 먹자고 하더라고. 그렇게 남자 셋이 베스킨라빈스를 가게 됐어.
처음 가봤는데 나란히 앉아있으니 뻘쭘했고, 지금에야 그런 거 없지만 그때는 남자끼리 밥집이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지 이런 곳에 남자끼리 오는 건 꺼려하던 때거든. 이 형이 이상하게 계속 폰만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과도하게 두리번거린다 싶더니 곧이어 여자 2명이 오는 거야. 변태 형과 친구인 누나들, 선혜 누나와 미선이 누나였어. 그렇게 나는 3대2 미팅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야. 대학교 때도 미팅 한번 해본 적 없었는데 선혜 누나는 변태 형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미선이 누나는 선혜 누나와 대학교 친구로 친해졌다고 하는 거야. 그날은 그렇게 5명이 점심을 먹고 나는 오후 수업 때문에 학원으로 왔지만 형들은 그날 하루 수업을 째고 누나들이랑 놀았다고 하더라고. 그 뒤로 누나들은 수시로 노량진으로 찾아오고 형들은 누나들이랑 놀고 나는 빠졌지. 한 번 오전 수업밖에 없던 날 수업이 없어 같이 놀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 물론 내가 막둥이라 누나들이 잘 챙겨주긴 했는데 누나들의 옷차림이라던가 짧은 핫팬츠를 입고 온다든지 배꼽티를 입고 다닌다거나 눈에 띄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개뿔도 없는 몸자랑한답치고 모아대거나 이런저런 터치들이 순진하고 순수했던 시절의 나로선 부담스러워서 어지간해선 핑계대고 빠졌었고, 우리 다음 기수 수강생들과 어울려 다녔어. 그러던 어느 날 변태형이 누나들 놀러 오기로 했다며 같이 놀자고 보채는 거야. 그날도 여느 때처럼 2대1로 놀으라고 나 끼면 셋이라 쪽수 안 맞는다 핑계대고 빠지려는데, 아니야 동생아, 이번엔 3명이야. 너 무조건 있어야 돼. 그 말에 꾸역꾸역 끌려간 자리에서 진아 누나라는 분을 알게 된 거지. 선혜 누나의 이종사촌 언니라더라고. 그렇게 완성체 3명이 되었고 늘 셋이 같이 와서 놀았어. 특히나 진아 누나가 유독 나를 이뻐라 해줬고 다른 누나들도 예뻐해줬는데 진아 누나가 같이 오는 날이면 이상할이 많지 누나 눈치를 보기 바빴어. 변태 형과 선혜 누나, 미선이 누나는 나보다 2살이 많아 그나마 편했지만 진아 누나는 전라도 형이랑 동갑이라 나보다 5살이 많다 보니 어쩐지 잘해주는데 불편했거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진아 누나를 두려워하게 된 계기는 그로부터 2달 뒤 간부반 수업 종강 때의 일이었어. 다른 공무원 시험 수업 스케줄은 보통 2달 단위였지만 간부반은 3개월 단위였거든. 매년 2월에 간부 시험이 있다 보니 3월에서 5월, 6월에서 8월, 9월에서 11월, 12월에서 2월 이렇게 4회 주기 사이에 1주인가 10일인가에 쉬는 시간이 있지. 8월 한여름 2주기 수업이지만 우리는 그게 첫 주기 수업이라 수업 한 바퀴 완주 기념으로 서로 응원할 겸 맥주를 한잔 하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노량진을 떠나 누나들이 살던 곳으로 가게 됐지. 거기에는 선혜 누나의 집이 있었고 진아 누나는 이모네에 얹혀 사는. 마침 그날 선혜 누나네 부모님이 집을 비우신다고 해서 집에서 쫑파티를 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렇게 늦게까지 술파티를 벌였지. 방은 2 형들과 나는 진아 누나 방에서, 누나들은 선혜 누나 방에서 자기로 하고 내가 제일 먼저 술에 취해 방으로 갔어. 미리 형들 잘자리를 깔아두고 한쪽에서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됐을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가위에 눌린 듯 뭔가 온몸을 짓누르는 느낌에 잠에서 깨게 됐지. 깜짝 놀라 이불을 확 젖히는데 누군가가 있었고 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쓱 하고 고개를 들어 눈이 딱 마주치는데 진심 귀신인 줄 알고 우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귀신을 밀쳤어. 심장이 도망가는 줄 알았지.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그러더니 낮아빠진 그녀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내 발로 엉금엉금 기어오는데 진짜 무슨 공포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직도 뇌리에 박혀버렸어. 진심 놀래서 문 열고 기어오는 그녀를 그대로 문 밖으로 밀치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어.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것처럼 쿵쾅거리고.
결국 그날 제대로 못 자고 해 뜰 때까지 문을 가로막고 뜬 눈으로 지새게 된 거야. 아침이 되어 잠깐 졸았나 인기척 소리에 깨어 조심스레 열고 나가니 누나들과 형들이 다 일어나 아침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 선혜 누나와 미선이 누나는 주방에서 밥하고 그릇 나르고 형들은 밥상을 펴고 자리 잡고 앉아있는데 진아 누나가 소파에 퍼질러 앉아 허리를 분지르며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는 거야. 너는 표정이 왜 그따구야? 허리는 또 왜 그러고? 어제 좋았나 보다. 전라도 형의 물음에 진아 누나가 한껏 까칠한 목소리로 지랄. 야, 어제 저 새끼가 나 발로 깠어. 조용히 밥상 안쪽에 티 안 나게 앉으려다 뜨끔했지. 아무래도 간밤에 내 위에 올라탔던 게 진아 누나였던 모양이야. 너 그래서 못한 거야? 제가 나 발로 까고 쫓아냈어. 나 밤새 거실 소파에서 찌그러져 있었다니까? 그날부로 나는 형들과 누나들로부터 저도 못 먹는 새끼라고 불리게 된 거야. 아니 내가 알았냐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 누가 안 놀래겠어. 더군다나 그때는 혼전 순결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순진무구한 놈이었는데 그 뒤로도 진아 누나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고양이처럼 틈만 나면 들러붙으려고 했고 나는 그럴 때마다 진저리를 치며 그녀를 밀쳐내기 바빴지. 누나들은 이따금씩 놀러왔었지만 시험을 석 달 앞둔 12월쯤 겨울이 되고는 발길이 뜸해졌어. 이따금 선혜 누나나 미선이 누나가 응원차 밥 사준다며 따라와서 가는 거 말고는 다들 시험이 코앞이라 집중 모드여서 의외로 형들이 누나들을 못 오게 하거나 바로 보냈지. 그렇게 첫 시험이 끝나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야.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변태형도 혼자 공부한다고 내려가고 전주 출신 동갑내기 여자애도 수원대 다니던 여동생도 복학 간다고 떠나고 전라도 형만 일반 시험으로 바꾼다고 남고 흩어지게 돼버린 거지. 그렇게 시간이 몇 년이나 흘러버린 뒤였고 그때 쓰던 폰도 몇 번을 바꾸고 몇몇을 빼고는 연락처도 사라져 잊혀진 기억처럼 여겼는데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카톡 때문에 진아 누나와 연락이 닿게 된 거야. 약속 장소에 도착해 전화하니 근처라고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얼마 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반갑게 손을 흔드는 게 보이는 거야. 그때와 같은 긴 생머리에 몸에 쫙 달라붙는 짧은 검은 원피스. 발목까지 오는 가죽 부츠. 대충 7년에서 8년이 지나 이젠 30대 중반이지만 예전 모습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였지.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간단히 저녁을 먹은 뒤 우리는 근처 실내 포차로 갔어. 투다리 같은 느낌인데 칸막이가 쳐진. 테이블을 두고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을 두고는 나눠 마시곤 그녀가 신기하듯 보며 야, 어떻게 넌 하나도 안 바뀐 것 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네? 에이, 그러는 누나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뭔 소리야? 내 나이가 몇인데 눈가에 주름 봐. 스트레스 받아. 소주를 쭉 들이키고는 한숨을 쉬며 푸념을 늘어놓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술잔을 기울이다. 누나도 더 늙기 전에 시집 가야지. 뭐래 미친놈이 갔다 왔거든? 갔다 오더니 이혼했다고? 그러자 그녀가 짜증난다는 듯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소리나게 잔을 내려놓으며 벌써 2년이 넘었어.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스트레스 받는다. 미쳤지. 내가 왜 결혼을 해서는? 아유. 헐, 몰랐어. 그러는 넌 결혼 안 해? 여자친구 없어? 돈 번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돼버렸네. 나도 가긴 가야지. 야, 그럼 가지마. 그냥 혼자가 헐다. 자기는 한번 갔다 왔다고 악담하는 거야? 한번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냥 스트레스만 받아. 대충 들어보니 결혼하고 매일같이 싸우다가 지쳐 1년 만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고 해. 그래도 새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 짓을 또 하라고? 끔찍하다. 혼자 사는 게 100배 1000배는 편해. 그런가? 혼자 사는 게 더 낫나? 훨씬 좋아. 뭐 불편한 것도 있긴 한데 불편한 게 1이라면 편한 게 99야. 그리고 이젠 남자 만나는 것도 귀찮아.
그렇게 술을 좀 더 마시다 그녀가 화장실을 갔다 온다며 나갔다 얼마 뒤 돌아온 거야. 그러더니 자기 자리로 가지 않고 갑자기 내 옆으로 와 팔짱을 끼며 어깨에 기대 오는 거야. 덤덤하게 눈길을 한번 주고 술잔을 드니 그녀가 고개를 들며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와, 너 진짜 많이 변했다. 뭐가? 기억 안 나? 너 옛날에 이러면 칠색팔색해서 도망 다녔잖아. 막 울먹거리고. 언제적 이야기야.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러자 그녀가 놀랍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제는 안 그래? 이래도? 그러면서 내 팔뚝에 밀착시켰다가 짓누르듯 부비부비했다가 너 막 혼잔순결이니 어쩌고 하면서 나랑 애들이 가까이만 와도 정색하고 난리를 쳤잖아. 옛날 얘기야. 이미 총각딱지도 뗐고 산전수전 다 겪었지. 예전에 내가 아니야. 허탈한 듯 술잔을 비우며 말하니 그녀가 재미없다는 듯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와, 재미없네. 그때가 정말 재밌었는데 너 놀리는 재미도 있었고 너 어떻게 해보려고 다들 난리였는데 애들하고 누가 먼저 잡아뜨리나 내기도 하고 했거든. 그 말을 들으니 문득 궁금해지는 거야. 도대체 왜 다들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지. 정작 내가 호감을 가졌던 여자애는 오히려 철벽을 치곤 했는데. 그러고 보니 그때 다들 왜 그랬던 거야? 내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왜들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응? 너?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 생긴 거로 따지면 변태형이 훨씬 잘생겼고 라도형이 훨씬 남자답잖아. 그러면서 그녀가 그때 일을 설명해 주는데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야. 정리해보자면 두 형놈이 누나들을 상대로 제대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던 거지. 남자들은 알지만 이런 속설이 있어. 자신이 없는 사람은 화장실에 가면 밑을 쳐다보고 자신이 있는 대물들은 정면을 보거나 위를 본다고. 생각해보면 변태형이나 라도형은 늘 화장실에 가면 제일 구석 자리에서 약간 몸을 비틀어 가린 채 밑을 보며 볼일을 보는데 난 제일 앞쪽이나 가운데 자리에서 볼일을 보고 볼일을 볼 때도 내 걸 안 보거든. 그냥 나는 본다는 게 좀 뻘쭘해서 그런 것도 있고 화장실을 가면 항상 정면에 좋은 글귀나 시 같은 걸 붙여놔서 그런 거 본다고 안 보는 건데 형들은 그런 걸 신경 썼나 봐. 어쩐지 어느 순간부턴가 전라도 형은 나를 볼 때면 종종 우왕하며 자기 팔뚝을 세워 보이고 변태 형은 크 하며 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곤 했는데 나는 그게 나한테 욕하는 건 줄 알았거든. 그러더니 누나는 그리고 이거 하며 허벅지를 힘을 주어 꽉 쥐는 거야. 이 허벅지 봐. 하체 튼실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너 힘 잘 쓴다고 했거든. 맞아. 내게는 몇 안 되는 자랑거리가 있는데 우선은 키야. 생긴 건 야생곰처럼 험상궂게 생겼지만 그래도 또래 중엔 큰 편이었거든. 요새 애들이랑 비비면 쭈구리지만 우리 때는 180이 넘는 사람이 잘 없었거든. 두 번째는 바로 튼실한 하체. 원래 집안이 힘을 좀 쓰는 집안인 것도 있지만 초딩 때부터 태권도를 해서인지 하체는 아주 튼실해. 한 번은 전라도 형과 수험 공부하며 체력 관리도 중요하다고 헬스장을 등록한 적이 있는데 전라도 형은 전형적인 상체 벌크업인 반면 나는 하체형이거든. 처음 헬스장 등록했던 건데 트레이너도 놀랄 정도였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발루미는 하체 운동기구가 있는데 전라도 형은 중간 무게를 하고선 낑낑거리며 못 올리는데 나는 하체 3종기기 제일 무거운 걸로 거뜬하게 올려서 나중에 트레이너분이 추가 추를 갖고 와 올릴 정도였으니까. 어쩐지 아줌마들이 나만 보면 그렇게나 예뻐라 하더니 술자리가 끝나고 거리로 나오니 벌써 애매한 11시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헤어지긴 아쉽고 어디 가기엔 애매한 시간. 진아 누나는 살짝 기지개를 펴며 아쉬워하는 듯한 뉘앙스로 아직 12시도 안 됐네. 클럽 가긴 이러고 불금인데 뭐 할 거 없나? 야, 어디 갈만한 데 없어? 누나의 말에 나는 과감하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갈 데야 있지. 어디? 그녀의 말에 나는 턱짓으로 조금 떨어진 곳을 가리키며 저기 내가 가리킨 곳을 보더니 놀란 눈으로 진심이야? 저기 모텔인데? 좋은 거 해야지. 오, 맘에 드네. 가자. 그렇게 우리는 모텔에 입성을 하게 됐어.
1차전을 끝내고 그녀는 내 팔을 베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와, 몇 년이 걸린 거야. 그렇게 잡아뜨리려고 할 때는 도망만 다니더니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애들 알면 난리 나겠네. 그렇게 우리는 뜨밤을 보내고 헤어졌지. 그 뒤로 불금 저녁이면 누나와 만나서 즐겨댔어. 그런 시간들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평소처럼 불금에 퇴근하고 그녀와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우와 땡땡이다 하더니 웬 여자가 쪼르르 달려와 내 품에 폭 안기는 게 아니겠어. 가만히 보니 선혜 누나야. 선혜 누나? 오랜만이지? 그러게 잘 지냈어? 그럼 잘 지냈지. 근데 진짜 언니 말대로네.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으려고 하면 기겁하면서 내뺐는데. 신기한 듯 내 등을 토닥거리며 올려다보는 선혜 누나의 모습이 귀여워. 머리를 쓰담해주니 그녀가 어쭈 누가 누나 머리 쓰담하래 건방지게. 그러게 누가 키 크질 말랬나? 와 나이 먹더니 성격도 건방져졌다. 그렇게 진아 누나와 셋이 진아 누나의 오피스텔로 갔어. 간단하게 먹을 것을 준비하는 사이 거실에 선혜 누나와 나란히 앉아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내 옆구리를 쿡 찌르며 너 겁나 치사하다? 내가 뭐? 그러자 그녀가 나를 흘겨보며 너 언니랑 잤다며? 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려? 아, 잊고 있었어. 이 인간들 동물의 왕국이라는 걸. 내가 이 누나들을 불편하게 여겼던 건 비단 스킨십 때문만은 아니었지. 도시 여자들 특유의 개방성이랄까 뭔가 비밀이란 게 없었지. 그때도 변태형을 타깃으로 선혜 누나와 미선이 누나가 투닥거린 적이 있었거든. 이 누나들 셋은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대놓고 해. 우리가 모르는 그녀들만 아는 어떤 남자와 했던 이야기라던가 얼마나 자유분방한지. 일단 선혜 누나와 미선이 누나는 변태형이랑 사귀기도 하고 내가 알기로는 미선이 누나는 모르겠지만 진아 누나와 선혜 누나는 전라도 형이랑 좋은 시간도 가졌었거든. 그리고 선혜 누나와 미선이 누나는 전라도 형 친구와도 좋은 시간을 보냈었고 서로 돌고 돌고 먹고 먹히는. 그리고 나이트 썰에 나온 스터디 동생과 미선이 누나가 약간의 썸이 있었지. 둘이 했다고 듣긴 했는데 다른 누나들은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녀들만 아는 남자들 중에는 진아 누나의 약혼자 친구들도 있었어. 촌놈 출신으로서는 문화 충격이었지. 우리도 뭐 예전 사연에 언급했듯 동서가 많지만 이렇게 대놓고 떠들진 않잖아. 어찌저찌 지들끼리 속닥대다가 몇 달이 건너서 흘려듣게 되는 거지. 어질어질하더라고. 이게 개방성인 건지. 그러다 진아 누나가 먹을 걸 사온다고 나가자마자 그녀가 내 손을 잡아 끌어 침실로 향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목을 확 낚아채 침대 위로 끌어당겼지. 그렇게 우리는 1차전을 끝내고 아직 갈증이 풀리지 않은 건지 2차전을 치르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때 띡띡띡 띠리리리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나며 진아 누나가 들어오게 된 거야. 야, 회 사왔어. 나와. 뭐야, 이것들이 어디 갔어?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곧 침대로 누나가 들이닥치게 된 거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우 저 미친년 그새를 못 참고 야 빨리 끝내고 나와 배고파. 그러더니 휙 하고 몸을 돌려 나가버렸어. 옷가지를 주섬주섬 챙겨 입고 거실로 나오니 테이블 위에 푸짐하게 상이 차려져 있어. 참치회와 연어회, 각종 초밥들. 선혜 누나가 옷매무새를 고치며 나와 앉자 진아 누나가 쏘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야. 좋냐? 응. 선혜 누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보이곤 회 한 조각을 입에 물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야, 내가 나, 언니가 나? 눈치가 없는 건가? 이 타이밍에? 하며 진아 누나의 눈치를 살피는데 아니 아줌마는 왜 그걸 또 받아주는 걸까? 그 호기심 가득한 눈은 뭐고? 이 동물의 왕국 적응이 안 돼. 기분 좋게 함께 저녁 겸 술을 마시고 선혜 누나는 피곤하다고 먼저 뻗어버리고 진아 누나가 상을 치우는 사이 간단히 샤워를 하고 나왔어. 그새 다 정리했는지 마무리 설거지를 하고 있길래 조용히 그녀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끌어안아줬지.
그 뒤로도 진아 누나가 부산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일이 좀 바쁠 때면 건너뛰긴 했지만 불금이면 진아 누나와 만나 시간을 보냈어. 선혜 누나는 서울에 지내서인지 둘 사이에 어떤 시그널을 주고받아서인지 중간에 딱 한 번 더 볼 수 있었고 내려오기 힘들다고 서울에 오면 안 되냐고 툴툴대는 거 진아 누나가 수원이 중간이니 내려오라고 쏘아댔던 게 기억이 나. 진아 누나가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은 뜸해졌지. 거리가 멀어지니 원래 네일아트 쪽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인으로부터 부산에서 샵 동업 제안을 받아 내려갔지. 창업 준비하랴 뭐하랴 바쁜 탓에 올라오지도 못하다 보니 연락만 간혹 주고받을 뿐 만나는 건 쉽지가 않아. 선혜 누나는 몇 년 전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하고 진아 누나는 여전히 결혼하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있다고 해. 언제 한번 부산에 내려오면 얼굴 보자고 하는데 워낙 멀다 보니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지. 이제 누나의 나이도 40대 중반, 많이 늙었을 텐데 여전히 몸매 관리 잘하고 지내는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